조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네. 테라스에 앉아서 멍 때리고. 테라스가 있습니까? 없죠? 있는 그러고 싶다. 아. 약간 소망, 바람 뭐 같은 집에 거. 테라스도 있고 이렇게 뭐 사시는 거 같지? 희망사항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1755님. 예. 띠지 사건은 법꾸라지 꼼수였다. 주동자를 색출해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 예. 뭔가 그 검사들의 이 오만함을 보니까 예. 검찰개혁에 정말 칼을 뽑을 수밖에 네.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1324님. 어제 법사위에서 올해 얼굴을 봤네요. 도대체 뭐가 그리 당당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건지 누구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오늘 소개할 이 기사도 네. 이게 또 검찰과 관련된 거니까요. 네. 이게 참 이런 일들이 근데 이 일만 그랬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요. 파도 예. 끝이 없는데요. 네. 지금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들의 상관들을 형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예.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인데요. 부장검사는 왜 상관을 수사 예. 의뢰했나. 먼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예. 이 사건의 시작인데요. 2023년 5월에 쿠팡이 단기사원 취업 규칙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예. 쿠팡 인천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8명이 1년 이상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쿠팡 대표이사를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천 노동청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당일 네.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예. 노동청의 기소 의견을 무혐의 불기소로 뒤집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담당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네. 재판을 해서 무죄가 나오거나 이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무혐의 늘 문제되는 검찰의 기소 기소권. 독점권, 네. 기소 독점권으로 네. 이거 내가 기소 안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청에서까지 기소를 하라고 했는데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그냥 쑥 뭉개니까 그걸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네. 이걸 처리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법이 그럴 만해서 했다 그러는데 네. 보니까 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상관을 네. 고발한 거예요. 진정서에 대검찰청에 진정사- 예.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이 진정서를 제출한 A 부장검사가 의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부청지청의 2인자라고 불리는 김동희 차장검사가 이 쿠팡 측 변호인의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유하면서 쿠팡에 유리한 쪽으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예. 의혹을 제기했고, 두 번째는 이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은 이 어미준 지청장이 본인을 패싱하고 그 아래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A 부장검사가 이거를 의심한 이유가 이제 본인이 이 사건을 맡고 나서 쿠팡 변호인을 면담했는데 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동희 차장검사, 이 사람이 2인자라고 하는데 예.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만 아니라 예.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서 학부모로서도 우리 가족 모임도 하고 너무 친한 사적 관계에 있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김동희 차장검사와 어미준 지청장의 반박도 알려드리면은 언론 측에 우연히 같은 학교에 보낸 거고 부당하게 처리 안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미준 부청지청 지청장도 예. 어제 이제 청문회 국회 증인에 예. 나와가지고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무혐의를 지시한 것이 아닌 담당 사건의 주임 검사에게 의견을 들었던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미준 부천 이 지청장은 예. 친윤 중에 친윤. 예. 대표적인 또 친윤 검사라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미준 지청장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 검찰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얼마나 이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입니까? 그런데 그렇죠.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상관을 진정서를 내고.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웬만큼 정의감이 있어도 참고 지나가는 게 검찰 조직의 논리인데 이거는 네. 바로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무리하게 그쪽을 봐주기 위해서. 네. 근데 그냥 의심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져보니까 친한 친구고 네. 변호사가. 애들도 같은 학교에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요. 네. 검찰이 늘 얘기하는 그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 권력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 부장검사가 말입니다. 네. 이분이 아무 진정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하죠. 예, 이것도 그냥 그 노동자들만 억울하게 네. 그냥 넘어가는 기소돼가지고. 예. 아, 그런데 무혐의 돼가지고. 예. 네. 쿠팡 왜냐하면 대표는. 기소를 안 했으니까 불기소, 무혐의 네. 불기소 처분을 했으니까 이 노동자들은 1년 아까 일했다 그랬나요? 네. 그거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검찰이 그냥
내 맘이 거의 내 맘인 거예요, 내 맘. 맞습니다. 이거 어제까지 얘기했었던 그 네. 1,050원 초코파이 먹은 그러니까요. 사건을 기소해가지고 1심에서 네. 5만 원 벌금 때렸는데. 그래서 그 재취업 같은 것도 어려운 어떤 맞아요. 그런 유죄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기소 독점권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네. 이게 검찰이 마음대로 해서 네. 기소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네. 또 봐주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봐주고. 근데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이렇게 봐주는 데 있다는 얘기도 원래부터 있었어요. 뭐냐면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네. 그거 뭐 띠지도 어디 있는지 알 수 뭐 없고 내가 국회에 나와서도 뻔뻔히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무혐의야. 그러면 무혐의가 유죄가 되면- 무죄가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유죄가 아니죠.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죄를 조사 자체를 안 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도 정말 드문 케이스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굉장히 위계 조직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야 밑에다가 네. 이거 무혐의로 불기소합시다 이러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쿠팡이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이 변호사 비용이 엄청날 텐데 네. 사실 노동자들에게 줘야 될 퇴직금이 총 1,785만 원, 네. 1인당 220만 원. 모르긴 몰라도 변호사 비용이 더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쿠팡은 지금 2024년도 영업이익이 6,023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정종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 쿠팡에서만 23분이 과로사로 숨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쿠팡에서 그동안 대책을 약속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 크게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3가지에 대해서 예. 약속을 했어요. 분류 작업, 클렌징 제도, 그리고 프레시백 회수 등. 예. 그런데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기는커녕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노동부에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겠죠. 그런 거는. 네, 조사를 예. 하고 있는데 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총체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아.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노동자들에게 해줘야 될 의무는 이렇게까지 해태할 정도가 아니라 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 나왔다면요. 네. 이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맘대로 되니까 그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네. 그다음에 또 검찰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으면 검찰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은 상황. 네. 이렇게 지금 무혐의, 이렇게 무혐의 불기소 하니까요. 네, 뒤집혔죠. 비싼 변호사 쓰면 세상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이런 세상은 안 되잖아요. 이게. 특히 쿠팡은 정말 보니까 노동자들이 1만 명 정도가 되기 예. 때문에 되게 이 사건의 파급력 그리고 파면 팔수록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 분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해당 구역 택배 노동자들이 구역을 뺏겨서 해고 상태에 처하게 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88.9%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더 심해졌다. 그리고 정말, 노동자들은 예. 주당 20시간 이상을 공짜 노동을 할 정도로 좀 노동 시간이 분명한 늘어나고 어떤 조사가 있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예. 그리고 어제도 우리 뭐 한 거 있잖아요. 그 대왕고래 팀. 네, 맞습니다. 어제 대한고래 팀의 S등급을 준 석유공사 예. 오늘 설명자로 발표했어요. 보도에서 언급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공사 내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고 2024년도 연초에 수립한 조직별 목표 대비 달성도 및 노력도를 기반으로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가 수행되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네. 이런 거 보면 이 석유공사라는 데 공사 아닙니까? 근데 네. 정말 국민 눈치를 조금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대왕고래라는 게 그 윤석열 당시 1,200억 원. 예, 네. 윤석열 당시에 국민들을 어떻게 이게 근데 윤석열이 속았는지 이 석유공사가 뭘 잘못했는지 이상한 전문가 불러다가 네. 가능성이 있다래요. 국민 세금을 털어놨잖아요. 그러면 네. 징계를 해도 그걸로만 해도 그 모자라죠. 나온 어떤 네. 부패가 없었다고 쳐도 징계를 해도 부족할 판에. S를 줬는데 그걸 또 S등급 지적을 하니까 취소하겠다 이런 말도 취소도 없어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들 이렇게 어떤 막무가내로 나가는지 이 설명 자료는 왜 어떤 의미로 배포한 거죠? 저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S등급 취소하겠다 또는 이 성과급 받지 않겠다 또는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처리라는 걸 주장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건 국민들 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내부의 일인데 뭘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예. 내부 직원들의 당연한 근데 잘못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떤 지금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에
엄청난 뭐 난리를 쳤죠. 난리를 친 건데 포항에 지금 무슨 아무것도 없는 걸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평가하는데 평가는 잘 됐는지 네. 또는 거기서 전문가들을 부르고 하는데 어떤 비리는 없었는지 네. 또 시추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어떤 다른 종류의 비리는 없었는지 네. 이걸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결과가 거기? 처참한데 비리가 없었을까요? 솔직히 그 1인 기업을 세계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라고. 비리가 꼭 없었더라도 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일을 해놓은 그 일의 성과에 대해서 S를 줬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 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2,200억 원 본인들 다 이렇게 물어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 조직 뭐 목표 달성 그러니까 내부의 규정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공사의 운영 체제를 국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이걸 납득할 수 있습니까? 석유공사는 다른 입장 그러니까 이런 발표도 해명을 기다립니다. 내놓는 것 자체도 네. 아직도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모르는 것 못하고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